RPM을 봅시다. 뿅뿅뿅뿅뿅. 자, 급수는 이게 다야. 이게 있잖아. 급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급수의 합 어떻게 구할 거냐?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구하겠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값은 0이다. 그 대우는 뭐야? 일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이 있었고 실수배 가능하다, 합차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등비급수 구한다. 등비급수 어떻게 구한다? 첫째하고 구이만 찾아라. 1-4 R분의 1을 구해라. 끝! 이게 다야, 이게 다. 끝! 자, 26, 27. 28, 29. 30, 31. 201번. 자, 수열 An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1-2분의 1 AN이 되겠다는데요. 그럴 때 급수 AN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수는 아시다시피 부분합의 극한값 아니겠습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N 또는 SN을 갖다가 구하셔야겠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 한편 그럼 S1은 A1 아니겠습니까? 요 주어진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 주어진 조건에다가 요 주어진 조건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에 n에다가 1 대입해보자. 그럼 n에다 1 대입하면 S1은 1-2분의 1 A1이 되고 근데 S1은 A1이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면 너는 넘어와서 S1은 A1으로 바꿔주고 넘어오면 2분의 3 A1은 1되나? 그러므로 A1은 3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A1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아시다시피 AN은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게 AN 아니겠습니까? 맞죠? 단 이 조건은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는 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AN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면 SN을 구하라고 할까? SN 마스를 구하라고 할까? 상관없긴 하지. 그러면 SN이 누구야? 너. 이거 그대로 넣어버릴까? 그럼 AN은 1-2분의 1 AN 대입하시고 그럼 SN-1은 뭐야? 요 주어진 식 SN에다가 N 마스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1-2분의 1 A N-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했니? 대입. SN이야, 기억 SN이니까, 너는 너 대신에 너. 이거 그대로 쓰고, 너 대신에 너. 그리고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거 계산 좀 해봐봐. 계산하면 어떻게 돼? AN은 1-2분의 1 AN,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AN-1.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서 2분의 3 AN은 어떻게 되니? 2분의 1 빼기 1 없어지고 2분의 1 AN-1이 되니? 그러면은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봐. 그러면은 AN은 3 곱하기 AN-1 되네? 요런 형태 3분의 1이구나 미안하다. 요런 형태 이런 형태 낯설다고? 요런 모습을 많이 봐요 사실은. n에다가 n 더하기 1 대입하면 우리는 사실 이게 더 익숙하지 요거. 두 항 사이의 관계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 수열에서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지금 무슨 수열 나왔습니까? 등비수열 나왔어. 등비수열.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나왔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나왔으면 등비수열. 자, 첫째 항이 얼마고? 3분의 2고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이 등비수열 되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끝. 그럼 뭐야 지금? 급수하래 급수. 급수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알지? 공비 알지? 끝났네? 그지 현?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에는 첫째 항이 3분의 2가 되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1-r분의 첫 번째 항 a 3분의 2 로 정답 1 되겠네. 3분의 2분의 3분의 2니까 1로 되겠다. 자, 이어서 32, 33 표 199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할 때 n에 관한 식이 SN이 n에 관한 2차 식이래. n에 관한 2차 식이라고? 무슨 수열이게? 맞아, 등차 수열이야. 이 공차 얼마예요? 2. 공차 2. 잘한다.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수열 AN이 자, 복습해보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일 때 SN은 AN의 제곱 더하기 BN 형태가 됩니다. 물론 상수 C까지 붙는데 상수가 C가 0이라면 여기서 좀 갈리죠? C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좀 갈리고요.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에서는 S1은 A1이다 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 공차 D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공차 D는 요 2차항 개수 A죠? 얘의 2배가 됩니다. 2배. 오랜만에 보죠? 다 기억 좀 해줘요. 2A가 되고. 자, 이번에도 역시 수열 AN이 이번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일 때, 오케이? 그때 SN은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꼴인데, 오케이?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얘가 뭐라고? 요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이라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0. 그러니까 만약에 등비수열이란 말 없어, 안 가르쳐줘. 등비수열을 감추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왔어. 어떤 수열이 이런 모양이 생겼대. SN이 n까지 합이. 이때 수열 A는 무슨 수열이게? 등비수열이야. 이 모양을 보고 등비수열을 파악해야 된다고. n까지 합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라면 3하고 마3하고 더하면 너를 A, 너를 B를 더하면 0 되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100% 등비수열이라고. 공비는 얼마고? 2가 되고. 한편 그래서 너는 공비가 2가 되고 S1은 A1이니까 1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6 빼기 3은 3. 첫째 항도 3. 공비도 3, 공비는 2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넘겨서. 그럼 얘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공차 얼마? 공차 2. S1은 A1이니까 A1 얼마? 1. 그럼 AN 어떻게 돼? 공차 n, 2n 1 넣어서 1 내야 되니까 빼기 1 되겠네. 그러면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n 더하기 1 빼기 1 돼서 너는 2n 플러스 1 되겠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 대신에 너 대입해주고 an 더하기 1 대신에 너 대입해주면 이거 봤다. 이거 뭡니까? 그치, 부분분수를 풀면 되겠죠.
됐죠? 넘어간다. 자, 순환소수 나왔고요. 등비 수열의 좌표 길이, 둘레, 넓이 이게 나오겠죠? 부피는 없나? 부피는 없네. 자, 32, 33 질문 있나? 한번 해볼 거야. 34, 35. 이 푸신 분 손! 한 분. 34, 35 한 분. 안 푸신 분들! 나 진짜 검사한다, 나 진짜. 공부 안 하면 너네만 손해다, 진짜. 어떡하지? 오빠, 질문 좀 해봐요. 몇 번 해드릴까요? 한 번도 안 푸셨대. 저 근데 쉬는 거 많이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쪽은요? 이쪽은 자, 여기, 네. 하면은 232번에 232번? 네. 닉은 지금 확실히 기억을 확인을 못하겠어서. 기억 볼까요, 기억? 네. 급수가 수렴하면 얘도 이쪽이 아닌데. 자, 아시다시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역학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즉 가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군요. 가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0 또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0이다. 가은, 이거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발레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AN 첫째 항이 10, 10, 10, 10 가고요. 수열 BN이 01, 01, 01, 01 갈게요. 곱하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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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먹고 싶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너네들은 0으로 수렴한다 말 수가 없죠. 진동돼버리죠. 그래서 발립니다, 발레.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됐죠? 네. 거짓입니다, 거짓. 그 다음에 자, 없으면 우리 재밌는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 없으면 요거는 내가 질문 또 받아줄게. 보강으로 주중에 날짜 잡아서 얘들아 1월달에 오케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중에 여기 질문 받아줄게. 이번 주 안에 다 풀어라. 요 알았죠? 다음 주 주중에 내가 한번 받아줄 테니까 알았지? 이번 주 주중에 한번 나와도 돼요. 오, 나와도 돼요. 이번 주 주중에 부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진짜요? 네. 무조건 3시에 나와서 공부하러 가세요. 월화수목금이요? 네. 월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여행가 아, 그래요? 이거 고3은 여행 안 가도 돼. 잠깐이. 잠깐이야. 고3은 안 가도 돼. 고3은 여행 가긴 가는데 딱 당일치기. 고3은 딱 당일치기로 먼저부터 여행 가요. 알았지? 가지마. 자, 여기 보자. 자, 드디어 이제 2단은 미분입니다. 미분. 목차 좀 볼까요? 4개의 미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수 함수의 미분, 로그 함수의 미분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까지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 여기서 이제 수투 생겨, 수투. 자, 우리 수투에서 미분을 배웠어. 근데 처음 미분하기 전에 배운 게 뭐였어? 미분 계수를 먼저 배웠다고. 그치? 그러면서 극한이라는 게 필요했잖아. 그래서 그 앞에 함수 역할을 먼저 배운 거지. 한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겠다는 소리야.
그치?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가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쵸? 우리는 그때 그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수렴한다라고 하면서부터 수투에서 미분 적분을 쭉 연결시켜 왔잖아. 그러면서 도함수의 활용에 가서는 몇 가지의 세부로 나눠서 배웠어요? 6가지로 나눠서 배웠잖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증가와 감소. 세 번째가 극대와 극소. 네 번째가 최대와 최소. 다섯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 여섯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서 미분을 마무리하고 적분으로 넘어갔거든. 여기도 네 파트가 비슷해.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다루었던 수투에 다뤘던 데는 다항함수의 미분이었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의 미분. 그리고 우리는 그 미분을 통해 가지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 그래서 2차 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해 나갔었지. 뭘로? 도함수의 부호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그 그래프 fx는 증가 감소? 증가. 도함수 f'x가 음수면 그때 fx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공부했지. 여기서도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일 줄 알아야 돼. 그럴 줄 알아요? 알죠? 우리 잘합니다. 우리 완전 잘하지. 먼저 지수함수. 자, y는 a의 x제곱. 자,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밑조건이 있죠. a는 어떤 수가 되어야 됩니까? 요 지수 x가 실수로 확장을 하다 보니 요 밑은 제약이 붙었어. 무슨 수로? 양수로. 근데 얘가 함수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a는 양수 중에서 딱 한 수가 될 수가 없어. 누가 될 수가 없어? 1이 될 수가 없어. 왜? y가 1의 x 쓰면 어차피 y는 1 돼버리잖아. 우리는 너를 지수함수라 부르니 상수함수라 부르니 상수함수라 부르지.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일단 밑조건으로부터 a는 양수이면서 a는 1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함수를 요 밑조건에 의하여 얘를 구분해서 하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a가 있는데 0보다 크대. 근데 누가 될 수 없다고? 1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이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나누었을 때 이 지수함수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꼴이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꼴은 달랐어. 기억나나? 네, 납니다. 먼저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x축, y축이 있으면 일단 a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0이야. y는 a의 x제곱에서 항상 x가 0이야. 그때 y는 얼마니? 얘들아? 1이고 x가 1이야. 그때 y도 얼마니? a가 되겠지. 그래서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는 밑에 관계없이 0,1을 지나고 0,1을 지나고 1,a를 지나는 곡선이다 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라면 요렇게 생겨먹은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고 a가 1보다 크면 요렇게 증가하는 0,1을 지나고 1,a를 지나는 너가 1,a 너가 1,a 요렇게 증가함수가 되겠다. 그리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해. 뭐가 존재해? 점근선이 존재해. 둘 다 점근선은 무슨 축? x축이 공통인 점근선이 되겠다. 즉, 이 두 그래프는 요 y값이 절대 음수가 되지 않아. 기본형에서 y는 a x제곱에서 y는 항상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겠다 이거야. 물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기본형에서는 항상 양수가 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그려지는 감소하는 친구와 증가하는 친구가 되겠다. 그럼 이 수초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음수? 양수겠지, 증거잖아. 얘는 모든 점에서 양수 아니니? 요 감소하는 애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지. 연결시킬 수 있겠지? 이거 연결시켜줘라. 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3의 x승이 있어. 얘 극한값은 얼마야? x가 1로 가까이 3의 x제곱은 9가 되겠지. 어려워요? 어디가 어렵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9예요? 설명해줘요. 불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가까이 가죠. 보시다시피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이 양수일 때 그쵸? 연속이에요.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일 거 함수값이야. 맞죠? 그래서 극한값이 함수값이야. 또 난 리미트 x가 1호 가까이 갈 때 2분의 1의 x제곱은 그럼 넌 뭐가 되겠어? 현 얼마가 되겠어요? 극한값은? 4분의 1 되겠죠? 이런 건 어때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 수렴이니까 발산입니까? 발산이죠. 어디로 발산이야? 양의 무한으로 발산되겠지. 한없이 커지니까. 그 반대로 가볼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은 0 되겠죠.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있는데 x가 하나 작아지겠다. 하나 작아질 거야. 그리고 이것도 쭉 가겠지. 그럼 그때 y 값은 점점 누구에 가까워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느 값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극한은 누구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요거 해석할 수 있니? 라고 얘가 바로 지수함수 극한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함수 극한 가겠습니다. 자, 로그함수. 아시다시피 로그함수는 지수함수 역함수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수함수 역함수야. 그래서 로그함수의 기본형은 y는 로그 a의 x제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함수는 챙겨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 뭡니까? 밑조건과 진수조건이죠. 자, 밑조건 역시 지수와 똑같아요.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요. 진수조건이 있죠. x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밑조건의 미세가요.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자, 밑에 관계없이 사실은 얘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요. 무슨 점이냐? 1,0하고 그 다음에 a,1이 되겠습니다. 지수 함수하고 반대 개념이 되겠죠. 로그 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요. 1,0하고 a,1.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y축을 접근선으로 하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반대로 a가 1보다 클 때는 아시는 것처럼 역시 y축을 접근선으로 하고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로그 함수도 그래, 밑이 0과 1 사이에 1보다 클 때가 되는데 한번 해볼까? 몇 개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로그 2의 x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예. 이쪽으로 좀 2가 되겠지.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 때 로그 2의 x는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겠지 뭐.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3분의 1의 x는 어떻게 될까요?
자, 3분의 1은 요 범위에 있는 걸 감소하는 게 될 테고 x가 한없이 커지겠대. 그럼 그래프도 한없이 다 작아지는 거 아니겠니? 또 계속 작아지고 어디로 가겠어? 음의 무한으로 가겠지. 이해갔습니까? 쭉 한없이 가는 거야. 한없이 가면 너는 음의 무한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리미트 하나 더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 0의 오른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 로그 3분의 1의 x는 얘는 어디로 갈까요? 그쵸? 양의 무한으로 가겠죠. 요게 지금 미시 3분의 1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0이 여기 있죠? 오른쪽에서 가겠대. 그럼 이 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니까 한없이 커지겠어요? 발산이죠, 발산.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 네! 그리고 그 방향, x가 누구한테 가는지에 대한 이 그래프의 함수 값의 값을 찾을 수 있니? 응! 해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금방 하실 겁니다. 방금 앞에서 했었던 수열의 극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n이 1, 2, 3, 4, 5 이런 자연수의 커짐이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왔어. 그럼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정의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웬만하면 모두 실수. 당연히 지수함수는 x가 모두 실수, 로그함수는 x가 양수. 이 범위에서 그래프의 변화를 갖겠다. 그러니까 60번 얼른 빠르게 해보면 지금 지수함수들에 대한 극한을 찾아보재. 자, 증가함수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면 우극한, 좌극한 전부 다 얼마로 향해서 갑니까? 1이죠. 즉 극한값이 함수값이구나. x가 상수로 가면 2번은 자 4분의 5는 1보다 큰 애죠? 그러면 얘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x가 무한으로 가면 그때 함수값도 어디로 가겠어? 무한으로 가겠지. 수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수열은 우리가 4분의 5의 n승이라고 했잖아. n승. n이 한없이 커지겠대. 그럼 얘는 발산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분자가 더 커져버리니까 발산이라고 똑같아.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음의 무한으로 가겠대. 자 3분의 4니까 이거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 근데 음의 무한으로 갈 거야. 그럼 얘 수렴이 발산해. 누구로 수렴합니까? 0으로. 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1번도 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가겠대. 로그 3의 x죠. 그러면은 얼마? 1 대입하면 돼. 0. 자,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겠대. 자, y는 로그 2x. y는 로그 2x는 이렇게 생긴 뭐가 됩니다. 0이 오른쪽에서 그럼 이것 따라서 가겠죠? 그럼 쭉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y는 로그 2x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 하라는 소리죠. x가 한없이 커지겠대. 그러면 y 값도 한없이 커지겠네요. 너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서 몇 문제 해야 돼 이거? 네 문제 하나 둘 두 개 빨리 하자. 2개.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얘가 주인공이야. 오늘 주인공.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짜잔.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x가 무한으로 하겠대요. 그럼 5의 무한, 3의 무한, 3의 무한. 너는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근데 무한분의 무한꼴은 최고차로 나눈다는데 다항함수 나면 나누겠지. 근데 지수함수꼴로 되어 있네. 당황하지 마시고 지수함수도 최고차, 밑이 제일 큰 애로 나눠주면 돼. 밑이 큰 지수함수로, 즉 5의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버리자. 그 분자분모 나누면 어떻게 되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더하기 5분의 3의 x제곱분의 지수법칙에 의하여 되고, 우리 열심히 배웠죠? x가 커지는데 요 밑이 0과 1 사이의 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야. 그러면 x가 한없씩 커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얼마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겠지. 1 더하기 0분의 0이니까 정답은 빵 되겠네요. 분자가 빵이면 다 빵이죠. 자, 2번 같은 경우 x가 무한으로 가겠대.
그럼 3의 무한은 무한, 2의 무한도 무한. 이거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네. 근데 근호가 없어. 근호가 없는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최고창으로 묶는다라고 배웠어. 앞에서 수열에서 똑같은 방법을 쓸 거야. 즉 얘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3의 x승으로 이 두 항을 묶을 거야. 3의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1 마이너스 3의 x제곱으로 묶으니까 3분의 2의 x가 되고 그거에 x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지금 천천히 봤니? 여기 중괄호를 바꿀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 네, 잘 묶은 것 같다? 분배하면 다시 위에 거 되겠지, 가로. 찾았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곱하기 3의 x승 곱하기 중괄호에 x분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겠네? 무슨 법칙 할 수 있다고? 지수법칙. x분의 1, x분의 1 지수법칙 알잖아. a, 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 지수법칙 쓰겠다고. 그럼 지수법칙 쓰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여기서는 안 돼. 절대 될 수 없어. 아따매 너네 a 더하기 b의 3승을 a 3승 더하기 b 3승이라 적니? 아니지. 중간에 뭐 있다고.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있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려는 애들이 고3 때 있다니까? 안 돼. B. 절대 안 돼.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된다고. 곱하기로. 뭘로 되어 있으면? 뭘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얘들아?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고.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근데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 아니! B! L로 B! 안 돼. 안 돼. 하지마.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분배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3의 x승 곱하기 x분의 1은 3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1 빼기 3분의 2의 x에 x분의 1승 되겠네. 자 봅시다. x가 어디로 가겠대요? 무한으로 가겠대. 무한. 그럼 얘 무한으로 갈 거야. 그럼 3분의 2의 무한은 어디로 가요? 누구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그럼 1 빼기 0은 누가 돼요? 1 돼요. 중괄호 하니 1이 돼요. 1. 그럼 1에 x가 누가 오더라도 1에 무조건 어떤 거듭제곱 해봐서 누가 되는 거야? 1. 아, 얘가 1이 되는 거구나. 요 애가 1로 수렴하는 1이 되는 거야. 얘. 따라서 3 곱하기 1은 너는 3으로 수렴하게. 자, 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죠. 지수에서 배웠는데 지수함수에서 분자분모의 2의 x제곱꼴을 곱하거나 2의 마이너스 곱하거나 하면 됩니다. 2x를 곱할까? 2의 x제곱. 분자분모의 2의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 2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2의 2x제곱은 4의 x제곱이거든? 아시다시피 y는 4의 x제곱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x가 음의 무한으로 가면 하루 작아지면 그때 함수값을 어디로 수렴해? 0. 아, x가 음의 무한할 때 너는 0으로 수렴하고 너도 0으로 수렴하고 고로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야, 로그.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뭐 1번 뭐 어렵지 않죠? 1번만 할까? 리미트. 자, 로그의 성질.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한다. 미시 같은 로그의 차 진수끼리 나눈다. 미시 같은 로그의 차 지금 사용 로그죠? 그러면 로그 x분의 x 더하기 1 되겠네. 그럼 x가 무한으로 가면 지금 우리는 n을 공부했을 때 지금 x로 바뀐 것 뿐이야. n이 무한으로 갈 때 공부했다라면 지금 n 대신에 x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x가 무한으로 갈 때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얼마? 1. 로그 2도 얼마? 0. 너무 쉽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쉽죠?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미시 5로 갔죠?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나눈다. 그럼 로그 5에 진수끼리 나눠 절대값 x 3승 마이너스 125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5. 분자도 절대값, 분모 절대값 쓰면 그냥 하나의 절대값 퉁쳐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문제구만. 로그 5에 절대값 분모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125 5의 3승이니까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5가 되고 분자는 x 마이너스 5 x 더하기 5가 되고 자 x가 5야 x가 5에 가까이 간다는 소리야. 가까이 간다는 소리지. 지금 이거 0분의 6꼴이라는 느낌 오시죠? 여기도 지금 잘 생각해봐. 우리 미분할 때 주인공이 0분의 0꼴이었다고. 그 주인공은 시리즈가 바뀌어도 주인공이야. 여기서도 로그 함수의 미분, 상하함수의 미분에서 지수함수의 미분에서도 주인공은 미분이면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그래서 약분하고 x에다 이제 남은 x를 5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5 집어넣으면 로그 5에 5 필승 고리야 75분의 뭐야? 10 5 20 5 1은 5 5 25 그럼 로그 5의 15분의 1이 되겠네. 네. 정답은 로그 5의 1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더 간단히 할 게 없죠? 더 간단히 했냐 답안지는? 너 답안지 안 했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자, 시간 3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외워오셔야 돼. 다음 시간에 외워올 게 있어 친구들아. 요거 하나 1번 그 다음에 2번 요 3번 이 세 개만 외워. 각각 2개씩 있거든. 오케이? 외워오면 좋겠어. 외워오면 좋겠어. 증명이 지금 증명. 자, 증명이 아이씨 아바타 나오더라. 아이씨 나는 본다. 아이씨. 자 보일드 왔어? 아직 안 왔어. 보일드 올 때까지. 자, 실수는 아시다시피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뉘죠. 그쵸? 그 다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원들이 있는데 요 A, B, C라고 할까요? A1의 원주에서 그 A1의 지름으로를 나눴어. 얼마 나와? 파이. 그치? 파이. B1도 B1의 원주에서 B1의 지름으로 나눴어. 그럼 뭐 나와? 파이. 요 파이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쓰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종이컵 같은 거 만들려면 파이라고 하는 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요 원의 길이 재야 되니까. 원주율 재야 되거든. 원주 재야 돼. 원주. 원이 필요해.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 그 비율들을 쓸 때 필요한 무리수가 하나가 더 있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어떤 무리수냐면 2라고 하는 무리수야. 파이 같은 애야. 파이 같은 애. 즉 파이 같은 애가 뭐야? 바로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파이는 아시다시피 3.141592 요거 사을 가잖아. 2는 2.718로 간다고 얘는. 약 2.71야. 오케이? 요런 수가 있어. 뭐 파이라고 하는 수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 고대 6천년 전부터 그 뭐 바빌로니아 문명 그런 문명에서 썼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를 갖다가 실적으로 처음으로 얘를 그 근사가 3.14 159 이걸 발견한 아저씨가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아저씨잖아. 그 고대 2600년 전 수학자. 그러면서 이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처음 쓴 거는 누군가가 있어. 마찬가지로 이 무리수이도 처음 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야.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자 처음 발견을 했어. 근데 그 수학자 쓰진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베르누이라는 수학자 들어본 적 있어? 그 베르누이 수학자가 돈에 욕심이 많았나 봐. 그 마지막에 이런 거야. 여기 싹 어떤 거냐면 만약에 1억 있어. 1억이야 1억. 연이율 100% 복리. 자 1억을 갖다가 1년 동안 통장에 집어넣으면 1억을 더 주겠대. 그럼 1억 딱 1억은 얼마 되는 거야? 2억이 되는 거야 2억. 아 씨. 이 베르누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한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은행이 연이율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6개월씩 쪼개가지고 50%로 돈을 만약에 이런 복리로 돈을 주면 적금했을 때 이자를 주면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자 처음 1억 넣었어. 억은 이제 제외할게. 억은 빼고 그러면 1에 대한 50%는 얼마야? 1.5 2분의 1이지. 즉 50%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야. 그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요 원금에 대하여 또 얼마의 이율이 생기는 거야? 50%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되는 거네. 1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원금이 있었고 그 원금 더하기 원금 곱하기 곱하면 원래 원금 50% 곱하면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가 복리잖아. 원리학계잖아 원리학계. 그래서 너를 계산했더니 이거 계산해볼까? 그럼 얼마야? 2분의 3의 제곱이지 않냐? 그러면은 4분의 9니까 숫자 계산하더라도 얼마야? 소수로 바꾸면 2점 이씨 2.25 어때? 야씨 절반 쪼갰더니 처음보다 줄었어. 그러면 얘 생각한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야씨 그러면 4등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너를 갖다가 3등분해서 4등분 계산이 귀찮다. 4등분 해가지고 25%씩 줘도 돈이 늘어나더래. 야 그럼 얘를 무한봉 쪼개면 넌 무엇으로 부자가 될 거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래. 얘가 어떤 숫자에서 멈춰. 그게 2.718도에서 멈추더래. 그 애가 바로 이야. 아무리 많이 해도 딱 멈추더래. 어디서 멈춰? 2.71 여기서 멈추더래. 그래서 너를 갖다가 무리수 얘를 갖다가 2라고 부를 거고요. 그 값은 2.718조 8하나인데 공부하고 아니다. 이거 외우지 마라. 설명하고 외울게요. 알겠죠? 설명하고 외웁시다. 그냥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번 주 숙제는 너무나 명확해. 급수 완벽하게 수열익합 완벽하게 끝내세요.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포함수 알기 지수함수 로감수의 미분 공부하겠습니다. 출동. 안녕. 보강 몇일 그 뭐냐 1월부터 시작하고